41번 가에 들어갈 무장단체로 오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일 무장투쟁의 특별전 이렇게 되어 있고, 만주사변 이후 이게 이제 1931년 일제가 한반도에 이어서 만주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만주국 괴뢰국가를 수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주 쪽의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게 되면서 한중 연합 작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부대가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온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이제 조선혁명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바로 조선혁명군이 되겠고요. 이들의 그 전투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조선혁명군 같은 게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영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쌍사대동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의열단은 1919년 약산 김원봉 선생이 조직한 의열운동 단체인데, 의열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일제 식민지 착취기간을 파괴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종로경찰서를 폭탄을 투척한 김상옥, 그 다음에 나석주의 그 동양저기주회사 뭐 이런 사건이 있고요. 북로군 정서는 이제 그 청산리 대첩의 주역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그러한 북간도 쪽의 그러한 독립군 부대였습니다. 한국 강목군은 이제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된 정규 군대로서 1940년 9월 충칭에서 결성이 되었죠. 한국 강목군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연합군과 같이 활동을 했는데, 영국군하고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미국하고는 미 전략정보국과 함께 정진군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930년대에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중연합작전이다. 그 이유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로 침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만주 쪽에서는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끌고 중국 의원군과 합작을 하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과 같이 했고요. 쌍사대동,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다음 밑줄 그은 시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저는 제주 송악산에 있는 일제 동굴진지에 와 있습니다. 이 동굴진지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이게 이제 1941년 12월 일제 마지막 발악의 전쟁이죠. 자, 요 시기는 흔히 우리가 이제 일제의 그런 지배 통치를 이제 1910년대, 19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40년대 요때를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뭐 무단 통치라고 그러고, 헌병경찰 통치, 여기는 문화 통치, 약간 좀 풀어주는 통치. 자, 그런데 이제 1930, 40년대 들어오면은 물론 만주사변 아까 나왔던 이것도 좀 뭐 정책의 변화가 있지만, 확실하게 이제 전시 체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일 전쟁 이후가 됩니다. 1937년. 그리고 여기 나온 태평양 전쟁이 되면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전쟁에 동원시키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과 맞물리는데, 천황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그래서 일제가 완전히 동화시켜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바로 이 황국 신민의 서사, 이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 서사라는 것은 맹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황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또 이거와 아주 관련 있는 그런 한국 신화 전쟁이 뭐 신사참배라든지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는 창씨 개명,
예. 그리고 뭐 조선어학회 사건 이런 거 중에서 보다시피 한글 연구 이런 거 전혀 못합니다. 사용도 못하고 우리말 못 쓰고. 예.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민족 말살기는 1937년에서 1945년 해방 때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는 시기니까 1941년 12월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8월까지. 자, 원산 총파업은 일제야 최대의 노동쟁입니다. 1929년에 있었죠. 해외 노동자들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만민공동회, 이건 이제 독립협회 활동과 관련돼 있죠. 1898년. 예, 대한제국 시기고요. 조선 태양령,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형벌인 이 태양령, 이게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민족 말살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중일전쟁에서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고,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배경이 된다. 특히 태평양이 되면 뭐 더 완전히 다 그냥 끌어가 버리죠. 예. 죄송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1938년이 아니라 1941년이 되겠죠. 예. 자, 황국 신민화 정책, 천황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다. 황국 신민의 서사 맹세하고 신사참배, 일본식으로 읽으면 창시개명, 국민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황 칙령으로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이제 소학교를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소리예요. 국민학교라는 게 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총동원법, 국가 총동법을 제정해서 인적, 물적 수탈하는데 강제로 노동력, 징용, 강제로 군대, 징병, 여자도 정신대, 강제 뭐 이런 노동력 징발. 물적 수탈에는 배급제, 미국 공출이라는 건 대가성 없이 그냥 뜯어가는 거죠. 쌀 가져가고 전쟁 물재 필요한 쇠붙이 이런 거 다 뜯어가는 거, 금속 공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여운형이라는 분이 이제 주도로 조직한 건데, 1944년 해방 직후에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기반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외우는 요령은요. 일단 나머지 독립의원부는 임병찬이고 이게 이제 1910년대 어떤 비밀결사 형식의 그런 단체이죠. 민족혁명당은 이제 1935년 7월에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조직한 그런 당이 됩니다. 의열단의 한계, 개인 의거의 한계를 느끼고 당과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당으로는 여기 나온 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군대로는 1938년에 조선의용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조선 건국동맹이 되겠고요. 잘 모르시면 이 사람은 건국을 좀 미리 준비했다. 또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임시정부라든지 뭐 조선 독립동맹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재빠르게 일제 총독부와 교섭을 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로 탈바꿈할 수가 있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한번 몽양 여운형 선생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찍이 이제 신한청년당을 중국 상해에서 결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김규식, 이 같은 당 소속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해서 1919년 독립청원서를 제출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모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국동맹을 일제가 망하기 전 1년 전에 바로 일제가 망하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미 군정이 들어오기까지 가동을 시켜서 이제 그 행정과 치안 이런 것을 담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우 합작 운동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좌우가 합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의해서 야기되는 우파 쪽의 단독 정부론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중도 좌익 사회주의 경향이고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합작을 하다가 1947년 7월에 해화동 노타리에서
피살이 되면서 이것도 동력을 잃게 되죠. 44번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사진은 50청 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이죠. 재헌 국회 개원식 있습니다. 이 국회는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6.25 바로 직전까지 존속을 했고요. 국호를 대한민국 어쩌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헌 국회가 되겠는데요. 재헌 국회는 딱 두 가지 업적을 아시면 돼요. 해방 이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친일파 처단과 우리 농민들의 최대 문제, 농민들에게 농지를 줘야 되겠죠. 경제유전. 그래서 반민법과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삼선 개헌안, 이제 대통령을 3번밖에 못하는데, 2번밖에 못하는데 이거를 3번까지 하도록 무리수를 둔 사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죠. 나중에 또 3년 후에는 또 더 해먹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됐죠.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이 되었다. 이건 1961년에 박정희 군부가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을 붕괴시켰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였다. 이건 이제 유신헌법과 관련된 것이죠. 유신헌법 체제는 이제 1972년 10월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재헌국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 임기가 2년이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어요. 국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50청선으로 구성이 됐고요. 두 가지 업적,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반민법 제정 1948년 9월. 이에 따라서 국회선의 반민특위가 그 이듬해 활동을 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 경찰의 방해로 일찍 닫았고요. 농지개혁법 제정, 유상매입, 유상분배, 삼정보 상한을 통해서 경자유전, 농민들에게 토지가 주어졌습니다. 소작농들에도. 45번 밑줄근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모사라는 적절한 것은 긴급조치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러면 뭐 무섭죠. 징역에 처한다. 바로 긴급조치 그러면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 체제, 유신체제가 되겠죠. 뭐 그냥 박정희 정부만 찾아도 되겠죠. 자, 유신체제가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붕괴하는 게 이제 1979년인데 1979년 8월에 YH 무역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여자 노동자들이 이제 막 회사 사장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농성을 하고 당시 야당 당사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서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당수 김영삼을 이제 YS라고 그러죠.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반유신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부마항쟁이 됩니다. 자, 이거를 뭐 이제 강경하게 진압하자, 아니다, 목소리도 들어봐야 된다 하면서 차지철, 김지규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김지규에서 박정희가 이제 피살이 되면서 유신체제는 11.6 사태라고 그러죠. 붕괴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서울올림픽대회 개막식. 이건 1988년이죠.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금융실명제. 이거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집회등 친유행위자. 아까 나왔었죠. 1949년 1월에서 8월까지. 이건 이승만 정부 시기죠. 근데 소극적이고 또 경찰이 방해해서 시효가 단축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유신체제 한번 살펴보면은 유신헌법의 특징,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간접선거하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임기가 6년이고
국회 해산권도 있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긴급 조치권을 통해서 대통령의 정한 이 긴급 조치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죠. 여기에 반대하는 유신투쟁, 야당 제야, 그 다음에 종교계 3.1 구국선언 1976년, 그리고 부마항쟁, 요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6번 가정부 시기의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프로축구 출범 40주년. 자, 5.18 민주화운동이 집권된 이후 집권한 정부는 전두환 정부죠. 자,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억압되고 뭐 그런 상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철권 정치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당시 경제 흐름도 삼저호황이 있었습니다. 저금리, 저유가, 아주 기업 활동하기 좋죠. 저환율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이게 1962년 박정희 정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전 이제 그 군정 때도 박정희가 이제 수반이었으니까 이때부터 수립이 됐고요.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을 이끌죠.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선진국 무턱에 들어간다는 그런 상징 조치인데 좀 성급했죠. 1996년 YS 김영삼 정부, 한미 FTA 자유무역자, 이건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고요. 2007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회경제, 각종 프로 스포츠가 출발했습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농구, 배구. 뭐 혹자는 이것을 정치에 관심을 돌리기 위한 뭐 그런 정책적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조 호황,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로 수출이 증대되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금융실명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거 자주 나오고요. IMF 폭탄 맞았죠. 그 다음 김대중 정부는 IMF를 조기 국부했습니다. 고통분담 정책, 뭐 노사정, 뭐 회의라든지 또 뭐 뭐죠, 그 뭐 금모으기 운동, 뭐 또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또 노력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또 경제가 많이 성장했죠. 4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 제15대 대통령에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뤘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고 평화전환과 선거를 통해서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13,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기열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신 분, 김대중 대통령이죠. 자,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전임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이제 1998년부터 임기 5년. 윤보선 대통령은 잠깐 했어요.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 체제죠. 최규하도 뭐 잠깐 했죠. 1979년 이제 그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이제 집권하기 전까지 80년 8월, 얼마 못했죠. 그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박정희 정부 때 통일을 위한 노력 첫 번째 스타트가 끊어지게 됩니다. 남북 간에 최초로 합의가 됩니다. 7.3 남북선언,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전두환 정부는 의외로 많이 나와요. 선지로 최초의 남북 이상간의 정복이 있었다. 1985년 노태우 정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것은 이제 북방 정책, 공산권과 이제 수교라는 뭐 그러한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간에 합의된 문서 7.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교류 협력을 자주 하자 이런 소리고요. 한반도 기획과 공동선언도 같이 세트로. 김대중 군은 2000년 6.13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특히 이 6.15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치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개성공단이 많이 나오죠. 경의선 연결,
이상과 정보 해벽전쟁이라고 그러죠. 노무현 정부는 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2007년.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3차, 4차 뭐 자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존재감은 좀 떨어지죠. 예. 48번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오는 것은 자 음력 10월 15일 15일이 보름이죠. 예. 1월은 정월이고 정월 대보름이고 이때 그 불엄 깨기 치아 튼튼 부스럼 예방 무병장수와 관련된 것이죠. 예. 단오는 음력 5월 5일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인가 22일인가 뭐 그 정도 되겠고요. 한식은 이제 그 4월 5일 예. 자 이렇게 되겠고요. 정월대보름은 뭐 자주 나와요. 음력 2월 15일이고 주로 이제 그 뭐 불엄 깨기, 오곡볶아, 나물 먹기, 쥐불놀이. 이 쥐불놀이 같은 거는 이제 그 뭐 병, 뭐 사악한 거 이런 거를 쫓는다. 다 뭐 이런 의식이 바로 이제 사악한 거, 질병 이런 거를 없애는 거죠. 벽사 의식이라고 하죠.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 가에 들어갈 섬. 우리 땅 채용교실 딱 이렇게 보여요. 섬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뭐 독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동도와 우도로 되어 있고요. 특히 안용복 숙정 때 그리고 독도 수비대장, 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의 활약 해방 이후 예. 일본 놈들이 자주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 방어를 했죠. 자, 독도가 되겠고요. 독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 막부까지 가서 우리 형태를 확인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정식 행정구역으로 독도를 관할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토임이 명백하고요. 해방 이후 우리가 점유를 해서 실효적으로도 또 지배를 해요. 법적으로나 실효적 지배 다 되고요. 홍순칠이라는 분이 독도 용수비로서 쳐들어오는 일본 배들을 내쫓았죠. 이 활약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0번 다음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지역 고려시대의 12목 중에 하나였다. 12목이면 주자로 끝납니다. 그럼 뭐 벌써 나오네요. 진주. 임진왜란때 김지민 장군이 왜군에 맞서 싸워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물리쳤죠. 1592년 진주 대첩. 조선일기 유기춘의 지도로 잔반 출신 농민 붕괴하는 거 진주 밀란이죠. 1862년 꼭 세트로 돌아다니는 거 있죠. 원인 백낙신 경상우병사의 타막, 그 다음에 안핵사 박규숙, 삼정 이정청을 설치거니, 그 다음에 백정들 차별을 없애자. 일제시대 때 진주에서 조선형평서가 1923년 창립이 됐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 김시민 목사, 조선 철종 때 진주밀란 백낙신 원인 제공자 주도자 유계춘 잔반 출신 안핵사 사태 해결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 이 사람이 그 원인이 뭐냐, 이런 밀란이 일어난 세 가지 세금 행정 삼정이 문란하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정청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1862년. 그리고 백정들의 형평운동 차별없애운동 조선형평사가 진주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